안녕하세요. 2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학습 없이 하이브리드 프롬프트 정교화를 통해 어떠한 이상도 탐지에 분류해주는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bstract, Introduction, Body, Related Works, Conclusion입니다. Abstract부터 보겠습니다. 기존의 이상 탐지 모델들은 보통 특정 데이터셋에 맞춰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메인이나 새로운 유형의 결함이 등장했을 때는 일반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SAA 플러스, 즉 Segment Any Anomaly Plus 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Segment Anything.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을 빠르게 분할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 제로 샷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해 별도의 학습 과정 없이도 새로운 데이터에서 바로 탐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프롬프트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도입해 단순히 anomaly 같은 모호한 프롬프트가 아니라 도메인 지식과 이미지 맥락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프롬프트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자, MVTech-AD, MTD, KSDD2 같은 주요 벤치마크에서 제로샷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 즉 소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연구는 학습 데이터 없이도 안정적으로 이상을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서론 부분입니다. 먼저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상 탐지와 세그멘테이션은 산업 검사나 의료 진단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습 데이터, 특히 결함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큰 한계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결함은 흔하지 않거나 기록하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존 방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인코더, 원클래스 분류기, 메모리 기반 접근법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왔습니다. 이들은 정상 데이터만 학습해서 이상을 찾아내는 원리인데요. 여전히 도메인에 특화된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즉,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결함이 등장할 경우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로샷 접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SAM이나 클립 같은 대형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비전 과제에서 놀라운 제로샷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재학습 없이도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분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논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아예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지 않고 단지 프롬프트만으로도 이상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서 아이디어를 확장한 것입니다. 즉, 기존의 데이터 수집과 학습 과정
필요 없는 새로운 방향성을 탐구했고, 그 결과로 Segment Any Anomaly Plus 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은 기본 구조, 즉 바닐라 SAA입니다. 여기서는 그라운딩 디노 같은 객체 탐지 모델이 여기가 이상일 수 있다는 후보 영역을 박스 형태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Segment Anything 같은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받아서 마스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Anomaly 라는 모호한 프롬프트를 사용하다 보니 실제 결함이 아닌 전체 스틱을 이상으로 잘못 탐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프롬프트의 모호성이 성능 저하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에 비해 오른쪽은 개선된 구조, 즉 SAA+입니다.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프롬프트 정규화를 도입했습니다. 도메인 지식 기반 프롬프트를 통해 스크래치, 크랙 같은 구체적인 결함 단어를 사용하고, 속성 프롬프트를 통해 작다, 선형이다, 경계 근처에 있다 같은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또 이미지 맥락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살리언시나 컨피던스 랭킹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모델은 스틱 전체가 아니라 실제 결함 위치만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즉, SAA+는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보완하여 제로샷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Anomaly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론입니다. 이번에는 기본 모델인 베이스라인 SAA와 그 한계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SAA 플러스 접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베이스라인 SAA는 그라운딩 디노와 SAM 같은 기저 모델을 조합하고 단순히 Anomaly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실제 결함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오히려 관련 없는 큰 영역을 이상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false alarm, 즉 오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anomaly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학습 데이터나 프리-트레이닝 지식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모델이 혼동하게 됩니다. 둘째, 이상이라는 개념은 도메인과 대상 객체에 따라 정의가 다릅니다. 따라서 프롬프트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모델이 본래 결함이 아닌 부분까지 잡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SAA+입니다. SAA+에서는 도메인 지식 기반 프롬프트를 활용해 실제 결함을 지칭하는 구체적 단어를 사용하고, 속성 프롬프트를 통해 결함의 크기나 위치, 형상을 조건으로 추가합니다. 또한 이미지 맥락 프롬프트를 적용해 살리언시나 컨피던스 랭킹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프롬프트들을 정규화, 즉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거쳐 모델이 불필요한 영역을 배제하고 실제 결함 위치만 정확히 잡아낼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연구 부분입니다. 이제 관련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Anomaly Segmentation 연구입니다. 대부분의 접근은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시키고
정상 분포에서 벗어난 경우를 이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재구성 기반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 인코더로 정상 이미지를 복원한 뒤 원본과의 차이를 이상으로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또 교사 학생 네트워크 원클래스 분류기, 메모리 기반 방법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특정 도메인에 강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상 데이터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제로샷 Anomaly Segmentation ZSAS 연구 흐름을 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자들이 학습 없이도 이상 분할이 가능할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윈클립은 클립을 활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유사도를 기반으로 이상 후보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주로 클래시피케이션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윈클립2, 패치코어 변형 등은 제로샷 이상 분할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세그멘테이션 성능 자체는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즉, 기존 연구들은 이상 탐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결함을 세그멘테이션 수준에서 정확히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 부분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핵심 구성 요소 중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파운데이션 모델스입니다. 최근 등장한 클립과 샘과 같은 대형 기저 모델들은 이미 다양한 비전 과제에서 뛰어난 제로샷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라운딩 디노는 텍스트와 박스를 매칭할 수 있고, 샘은 입력 박스를 세분화하여 마스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ZSAS, 즉 제로샷 Anomaly Segmentation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단순히 기본 모델만 사용하면 여전히 결과가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프롬프트 설계는 원래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활발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별도의 학습 없이도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지만 Anomaly Segmentation에서는 단순히 Anomaly 같은 일반적인 프롬프트만 쓰다 보니 모호성이 크게 작용했고, 그 결과 오탐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메인 지식을 반영한 프롬프트와 이미지 맥락을 고려한 프롬프트를 함께 도입했습니다. 즉, 파운데이션 모델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이 연구의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최종 프레임워크 SAA 플러스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력은 이미지와 프롬프트입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SAA 플러스와 동일하게 Anomaly Region Generator가 후보 영역을 뽑고 Anomaly Region Refiner가 이를 정제하여 마스크와 스코어를 출력합니다. 여기에 SAA 플러스에서는 하이브리드 프롬프트 정교화를 추가했습니다. 왼쪽 아래를 보시면 도메인 전문가 지식 기반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결함 단어를 사용하는 언어 프롬프트와 크기나 위치 조건을 반영하는 속성 프롬프트가 포함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미지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타깃 이미지 컨텍스트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각적 돌출 정도를 반영하는 살리언시 프롬프트, 그리고 신뢰도 순으로 후보를 재정렬하는 컨피던스 프롬프트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롬프트들이 결합되어 단순히 A-노멀리라는 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훨씬 정교한 방식으로 후보 영역을 걸러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 A-노멀리 맵이 생성되고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했을 때 기존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베이스라인 SAA 플러스의 구체적인 동작 과정을 설명합니다. 먼저 베이스라인 SA는 단순히 A-노멀리라는 프롬프트로 시작합니다. 이 프롬프트를 그라운딩 디노 같은 모델에 넣으면 B박스 후보가 생성되고 이 박스를 다시 SAM에 입력하여 세그먼트 마스크가 생성됩니다. 이 과정은 별도의 어노테이션 없이도 동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프롬프트가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에는 오류가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Anomaly Region Generator입니다. 여기서는 그라운딩 디노와 같은 모델을 활용합니다. 입력은 이미지와 텍스트 프롬프트이고 출력은 B박스 후보 영역과 그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입니다. 즉,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어디가 A-노멀리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박스 형태로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A-노멀리 리전 리파이너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후보 B박스를 픽셀 단위로 정제하기 위해 SAM을 사용합니다. SAM은 세그멘테이션 파운데이션 모델로 B박스를 입력받아 고품질의 픽셀 단위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결과적으로 A-노멀리 맵, 즉 픽셀 단위 이상 지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베이스라인 SAA는 프롬프트, B박스, 그 다음 마스크 라는 간단한 구조를 통해 A-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구현했지만 프롬프트가 모호하여 오탐률이 높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바닐라 SAA가 가진 한계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닐라 SAA는 단순히 A-노멀리라는 프롬프트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원하는 결합 영역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언어적 모호성입니다. A-노멀리라는 단어 자체가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여러 맥락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특정 결함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 같은 단어라도 도메인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랙이라는 단어는 가죽 균열, 건물 균열, 전자부품 균열들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모델이 이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도메인 갭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주로 일반 이미지 데이터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결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롬프트와 실제 결함 데이터 간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닐라 SAA는 결과적으로 오탐이 증가하고 실제 결함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단순 프롬프트만으로는 안정적인 A-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닐라 SA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SAA 플러스를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프롬프트를 개선해서 불필요한 오류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먼저 도메인 전문가 지식 기반 프롬프트입니다. 기존의 A-노멀리라는 표현은 너무 일반적이고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결함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단어들을 프롬프트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 스페시픽 프롬프트에서는 스크래치, 크랙,
옥테인 옥시다이제이션과 같은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결합 용어들이고 이를 활용하면 탐지 범위를 좁히고 불필요한 영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property prompt도 도입했습니다. small, thin, at the edge, round와 같이 결함의 속성이나 형태를 반영하는 조건을 프롬프트에 추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후보 중에서 실제 결함 가능성이 낮은 영역들을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즉, 기존의 모호한 프롬프트를 도메인 지식과 속성 기반의 조건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에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의 정확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property prompt, 즉 속성 기반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단순히 scratch, crack 같은 단어만 프롬프트로 사용하면 여전히 오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함의 위치와 크기 같은 형태적 특징을 프롬프트에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조건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위치 조건입니다. 결함은 보통 물체 내부에 국한되기 때문에 B 박스가 객체 경계를 벗어나면 제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IOU, 즉 Intersection Over Union 기준으로 객체 바운딩 박스와 겹치지 않으면 후보에서 제외했습니다. 둘째, 크기 조건입니다. 결함의 크기는 보통 객체 전체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너무 큰 후보는 결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영역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프로퍼티 프롬프트는 결함의 위치와 크기 제약 조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공식처럼 기존의 후보 집합 R을 프로퍼티 프롬프트 조건에 맞춰 필터링하면 새로운 후보 집합 R의 P제곱과 그에 해당하는 컨피던스 스코어 S의 P제곱을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속성 조건을 적용하면 후보가 줄어들고 실제 결함만 더 정확하게 남게 되어 탐지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맥락에서 얻을 수 있는 프롬프트, 그 중에서도 셀리언시 프롬프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운딩 디노 같은 모델은 텍스트 매칭 기반이다 보니 디펙트라는 단어가 실제 결함과 정확히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지 자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사람이 결함을 찾을 때도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 즉 돌출된 영역을 먼저 보게 되는데 이 원리를 모델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리트레인드 CNN 피처를 활용하여 각 픽셀마다 셀리언시 스코어를 계산했습니다. 결함 영역은 주변과의 대비가 크기 때문에 살리언시 점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살리언시가 높은 후보일수록 A노멀리 가능성이 큰 영역으로 간주하고 가중치를 더해줍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각 픽셀의 피처가 주변 피처와 얼마나 다른지를 계산해서 내적 유사도가 낮을수록 셀리언시가 높아지도록 정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셀리언시 프롬프트를 도입하면 후보 영역 중에서도 실제 결함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탐지 정확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피던스 프롬프트입니다. 앞선 단계까지 거치면 여러 후보 영역이 남게 되는데 이 중 모든 후보가 실제 결함일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컨피던스 랭킹을 통해 상위 후보만 선별하여 잡음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후보 영역의 점수와 컨피던스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상위 K개의 후보만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후보들의 마스크를 컨피던스 값에 따라 가중합하여 최종 A노멀리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모델이 잘못 잡음 후보가 제거되고 신뢰도가 높은 영역만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이 훨씬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컨피던스 프롬프트는 여러 후보 중 불필요한 영역을 걸러내고 최종 A노멀리 맵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마지막 정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 설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한 데이터셋은 네 가지입니다. 비자, MVTech AD, KSDD2, 그리고 MTD로 모두 이상 3지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평가 지표로는 MaxF1, MaxIOU, PAUROC, 그리고 AP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탐지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현 측면에서는 그라운딩 디노와 SAM을 기반으로 하였고, 백본 네트워크로는 클립에서 사전 학습된 레스넷 50을 사용했습니다. 또 셀리언시 프롬프트 계산을 위해서는 사전 학습된 CNN 피처를 활용했습니다. 후보 선택에서는 탑 K를 5로 설정하여 컨피던스 랭킹을 적용했고, 모든 이미지는 400 곱하기 400 크기로 리사이즈하여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실험 환경을 통해 제안한 기법이 다양한 데이터셋과 지표에서 얼마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표 1은 제로샷 에이노멀리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방법들과 제안한 SAA 플러스를 비교했을 때 SAA 플러스가 대부분 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고, 일부 항목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KSDD2와 MTD 같은 데이터셋, 그리고 텍스처 타입 데이터셋에서 성능 향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평균 성능을 보시면 윈클립은 20점대, 클립세그는 19점대, UTAD는 22점대 수준이었습니다. 베이스라인인 SAA는 28점대였고, 제한한 SAA 플러스는 FP 기준 34.85, FR 기준 34.07을 기록하며 소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즉 제로샷 기법들인 윈클립, 클립세그, UTAD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특히 다양한 데이터셋과 결합 유형에서 안정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시각적 비교 결과입니다. 맨 위에 있는 GT, 즉 그라운드 트루스는 실제 결함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 아래 보시면 클립세그와 UTAD 같은 기존 방법들은 결함 위치를 정확히 잡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배경까지 강하게 잡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인 SAA는 일부에서는 잘 잡지만 여전히 스틱 전체를 이상으로 탐지하는 오류가 존재했습니다. 반면에 제한한 SAA 플러스는 실제 결함 위치만 정확히 포착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해서 그라운드 트루스와 가장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헤이즐넛, 추잉껌, 타일, 보틀 같은 케이스에서는 성능 차이가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제한한 방법이 훨씬 안정적이고 정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에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를 보겠습니다. 표 2는 SAA 플러스에서 각각의 프롬프트를 제거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지표는 픽셀 단위 F1 점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먼저 풀 모델, 즉 모든 프롬프트를 적용했을 때는 FP는 약 53.79, FR은 60.4, 0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언어 프롬프트를 제거하면 성능이 3에서 4% 정도 감소했고, 속성 프롬프트를 제거했을 땐 특히 텍스처 데이터에서 성능이 크게 떨어져 약 10% 가까운 감소가 있었습니다. 셀리언시 프롬프트를 제거하면 성능이 2에서 3% 하락했고, 컨피던스 프롬프트를 제거하면 전체 성능은 약간만 떨어졌지만 결과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림 4는 셀리언시 프롬프트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헤이즐넛, 캔들, 캡슐 같은 예시에서 셀리언시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배경을 걸러내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5는 컨피던스 프롬프트의 민감도 분석입니다. 후보 개수 K를 조절하면서 성능을 비교했는데 K가 5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K가 너무 작으면 놓치는 결함이 많아지고 K가 너무 크면 잡음이 많아져 오탐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 각각의 프롬프트가 성능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적인 테이크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언어 프롬프트입니다. 단순히 A 노멀리 대신 도메인에 특화된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3에서 4%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단어와 구체적인 단어를 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속성 프롬프트에서는 위치나 크기 같은 제약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후보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텍스처 데이터셋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 성능이 거의 10% 가까이 향상되었습니다. 셋째, 살리언시 프롬프트입니다. 이미지 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오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서 피겨 4에서 확인한 것처럼 시각적으로도 그 효과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넷째, 신뢰도 프롬프트입니다. 큰 폭의 성능 향상은 아니었지만 결과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후보 개수 K를 5로 설정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론 부분입니다. 먼저 문제의식입니다. 단순히 파운데이션 모델을 조립하는 것만으로는 이상 탐지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정교하게 프롬프트를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SAA 플러스를 제안했습니다. 도메인 지식 기반 프롬프트와 이미지 컨텍스트 기반 프롬프트, 예를 들어 살리언시나 신뢰도 프롬프트 등을 결합하여 파운데이션 모델을 추가 학습 없이도 정교화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비자, MVTech AD, KSDD2, MD2와 같은 주요 벤치마크에서 최신의 소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로샷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A 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는 라벨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도 A 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한 것을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A 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드 실행 결과입니다. 논문 구현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썬, 쿠다, 파이토치, 토치비전입니다. 실제 구현 환경은 파이썬 3.9, 쿠다 12.8, 파이토치 2.8.0, 핵심 모델의 의존성은 토치비전 0.23.0, 트랜스포머는 4.56.2, TIMM은 1.0.2, 그라운딩 디노는 0.1.0, SEM은 1.0입니다. 핵심 데이터 처리 유틸리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numpy 2.0.2, 필로우 10.4.0, 오픈CV 파이썬 4.1 12.0.88입니다.